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이선생입니다. 캐나다에서 교사되기 시즌 4, 오늘 제 6강 되겠는데요. 지난주 제 5강에서는 그 캐나다에서 교사를 되기 위해서 교대를 졸업한 후에 이제 취직을 할 때에 필요한 job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퀘스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제 6강에서는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퀘스천 3개를 조금 제가 더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천 넘버 4 시작하겠습니다. ELL 학생들을 당신의 클래스에서 어떻게 매니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항상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 항상 그 질문을 왜 했는지 그 질문에 의도되어 있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ELL 학생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ELL이라는 것은 English Language Learner이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가 ESL이라고 종종 불렀던 새로운 term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ELL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는 이민자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이제 옛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인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민자들의 아이들도 많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통 그 클래스의 상당수의 그 퍼센티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일단 그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한 5년 정도 그 ESL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ELL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많지만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도 길지만 다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뒤편에 그 ELL 학생들의 그 머리 수대로 정부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젯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그 ELL 학생들의 어떤 유치나 관리가 굉장히 큰 빅 딜 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ELL 학생들을 너의 클래스에서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떻게 메인스트림 클래스에 포함시킬 것이냐. 저의 경우에는 실습을 할 때 공교롭게도 이제 제 클래스 안에 있던 ELL 학생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뭐 질문지나 그런 것들 이제 클래스 안에서 줄 때 이제 구글 번역기를 제가 나름대로 돌려서 최소한 뭐 질문 같은 데다가 이제 영어 밑에다가 이제 차이니즈 캡션을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돌렸더니만 그 중국 학생들 아이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respected, 심리적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그 아이들의 그 어떤 신뢰도를 쌓는데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는 이 example을 실제로 쓰기도 했지만 또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시를 이용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question number 5.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한국에서도 보통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도로 나뉘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크고 작은 뭐 퀴즈라든지 아니면 뭐 짤막한 단락 에세이 정도 학생들의 중간 이해도를 평가하는 그런 formative assessment가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학기 말에 시험 하나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summative assessment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과목이든 학기 말에 시험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summative assessment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시험지 같은 포맷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summative 보다는 formative assessment에 포커스를 두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의도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뭐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조금씩 더 도와주고 중간 평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 후에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딱 이렇게 머티리얼을 준 다음에 뭐 너 이해했으면 되고 뭐 너 이해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딱 마지막에 그냥 기말고사 하나로 아이들이 그냥 평가해버리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아이들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formative assessment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example 몇 가지 더 들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간에 팝 퀴즈라든지 아니면 막 paragraph, 단락을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exit slip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뭐 한 주 동안 쭉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리뷰하면서 한 금요일쯤 돼서 작은 쪽지에다가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단순한 이제 문제를 써서 그 아이들을 이제 풀게 하고 그 문제를 푼 아이들에 한해서 뭐 점심을 먼저 일찍 먹으러 보낸다든지.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캐나다에서 교사 되기 제6강 그 job 인터뷰를 할 때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더 뽑았는데요. ELL, 예전에는 ESL이라고 말했던 그런 아이들,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의 숫자가 많고 그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클래스에서 어떻게 매니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학생들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기말고사도 중요하지만 중간고사, 중간중간에 어떻게 아이들의 이해도를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명시드리지만 거의 항상 매 퀘스천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캐나다 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